현재 부탁하고 있는 사람이 듣기에 내가 그 사람이란 얘기인가? 그놈이란 건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게 하겠죠.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같진 않지만 남일 같진 않은 자꾸만 생각나는 내 남자 이야기 마이맨입니다. 오늘은 주변에 좋은 사람을 남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거절을 하지 못해서 점점 힘들어지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부족하다고 빌려준다던가 누군가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을 대신 부탁받는 것처럼 이 부족을 해소하는데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그것보다 기대를 저버리는 거절이 사실상 더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불필요한 거절은 상대편의 기대라는 어쩌면 나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더 돈독하게 하고 싶은 마음과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심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직장생활 꼬이는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올린 영상도 있지만 거절을 잘 못하는 경우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러한 부족이나 기대로 인한 부탁을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다 보면 결국 나의 시간과 물질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관계를 망치고 사람 혹은 특정 상황에 대한 불신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 트라우마처럼 큰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상대편한테 기대를 주지 않으면 이러한 불필요한 나한테는 애시당초 중요하지 않을 거절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픈 사실은 부족에 대한 부탁을 들어주는 순간 다음부터 상대편은 나에게 부탁을 할 때 기대를 하게 되겠죠. 돈을 처음 빌려줄 때나 일을 대신해주는 순간 다음부터 나는 기대에 대한 거절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밥 먹든 하는 인간들에 대한 거절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이런 부류는 되도록 멀리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계에서의 첫 번째 거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알던 사람의 부탁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동안 본인이 중요시하는 거절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가장 많은 경우기도 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술, 본인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부탁이 가장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 마시자고 할 때 거절이나 자리를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죠. 맨날 술 먹자고 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일 수도 있고요. 술 마시면 바람인형이랑 싸우거나 버스 정류장 의자를 라꾸라꾸로 삼는 친구이거나 회식 문화가 없어지는 추세라고 말을 하면 그럼 진짜 대화는 어디서 하고 이러다 받은 서운한 감정을 풀 수가 없을 거라면서 되게 슬픈 눈으로 하늘 품고 나 술 마시고 싶어 집에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장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절할 때 갑자기 자세나 목소리를 너무 바꾸지 말자. 불편하면 그 자리에서 최대한 대답을 하지 말자. 대답을 촉구하면 언제까지 기간인지 물어본 다음에 기간에 따라 거절을 하자. 생각해보겠단 말은 긍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 부탁의 크기를 줄이더라도 최대한 정중하게 태도를 일관하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변에 좋은 사람을 남기는 거절의 포인트는 3단계로 나눠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만약에 대답을 나의 가족이나 누군가가 알게 되거나 예전에 돈을 빌려준 게 발각돼서 혹은 술 마시고 일이 생겨서 부모님한테 혼났다. 와이프랑 싸운 적이 있다. 그래서 난 거절한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별로 좋은 대답이 아니라고 아실 텐데 사람이 당황하거나 부담이 심해지면 저런 식의 대답을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상대편은 더 집요해지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못났다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부탁을 들어주게 할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나는 뭐뭐 하지 않기로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 약속해서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거절은 거기까지만 짧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게 하는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지 않다면 마음 먹고 부탁하는 경우가 아닌 흔히 말하는 떠보는 거라면 여기서 부탁이 끝이 날 수도 있죠. 이 방법은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스스로 한 약속은 지킨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겠죠. 상대편이 이유가 궁금하다면 당연히 물어보겠죠. 이유를 묻지도 않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의 대부분은 나한테 정말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일 뿐인 겁니다. 두 번째 단계의 거절은 이유를 묻는 사람이나 다시 한번 부탁하는 사람에게 예전 경험이나 예시가 있으면
붙여서 설명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부탁을 받았을 때 부탁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때 거절을 못한 내가 너무 힘들었다.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탁했던 사람이 나쁜 놈이었다고 얘기하는 건 현재 부탁하고 있는 사람이 듣기에 내가 그 사람이란 얘기인가? 그 놈이란 건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게 하겠죠. 예전에 들어줬었는데 그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난 절대 어떤 기준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피해를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소중한 사람들이나 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거절 못한 스스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 이후 자신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전에 부탁을 들어줬었는데 부모님을 걱정시킨 게 너무 후회돼서 스스로 약속했다. 부탁받은 업무가 오해가 생기고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 하고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다짐을 했다. 보통 이 두 단계를 거치면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연락이 멀어질 겁니다. 하지만 나와의 만남과 얘기가 좋은 사람은 충분히 고려할 거고, 이런 사람이 내가 만약 이 사람과 술을 마시자고 한다든지 스스로의 약속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행동을 한다면 이 사람은 관계에 특별함이 생긴 걸 알겠죠. 더 친밀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 일을 걱정할 겁니다. 그만 마셔. 너 이러저러해서 안 마신다며.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고입니다. 2번이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에게 그런 부탁이나 요구를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스스로와의 약속, 즉 다짐을 쉽고 가볍게 보는 사람이 자신이 한 말이나 부탁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경우는 찾아보기 정말 어렵죠. 흔히 부탁을 하는 사람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던가, 술을 마시면 1차는 내가 살게, 이 업무 맡아주면 내가 다음에 밥을 사겠다는 등. 하지만 보통 다음에도 보답이 아닌 다음 부탁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작은 부탁에도 굉장히 미안해하고 들어주면 너무나 고마워하며 다음에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되도록 부탁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부탁하게 되면 꼭 보답하겠다라고 스스로 약속을 본인이 말을 했든 하지 않았든 알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다면 거절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줄어들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당신의 편 마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